네, 이번 시간은 뉴스 앤 차트 시간으로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좀 안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언제까지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겨운 하락장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난히 지금 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환상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그냥 정속 주행 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부터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제 파란색 정도로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그 거품이 꺼졌었고요. 다시 또 이제 AI 붐이 불면서 이 기존의 추세선을 상당히 높은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 사태를 한번 맞고 떨어지고 나서 그 추세선 위에서 반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오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추세선이 일봉으로 그어본 추세선인데요. 역시 이제 기존의 추세선보다 많이 각도가 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팔라진 이 빨간색 추세선에도 지금 아직 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5년간 주봉의 허리가 꺾여버리는 조정다운 조정은 단 두 번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이전에도 이제 차트가 있지만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온 그런 차트입니다.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열이 됐었던 구간이 이제 두 번째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꺾이게 됐고 또 한 번은 관세 사태로 꺾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찐 하락이라 할 만한 조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5%, 여기서 25%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두 120선, 121선 추세선 위에서 그냥 귀엽게 사뿐히 내려앉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해봐야 요런 이제 조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불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그래서 국장을 왜 하냐, 미장을 해야지. 요런 말까지 있었죠. 그래서 기대치가 엄청 높아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 뽕이라든지 덮어놓고 무지성 매수한다든지 또 AI 광풍, 그다음에 또 포모도 만만치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하락은 그냥 노멀라이즈 되는 과정에서 욕심이 극에 달한 사람들의 투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55년의 나스닥 역사적 고점에서 단 5%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높이 간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5% 정도 빠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마치 뭐 20% 이상 빠진 것처럼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락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이게 사실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연일 하락이다, 뭐 큰일 났다, 거품이다, 조정 시작이다, 뭐 엑시트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단 말이죠. 마치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일제히 이런 뉴스만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참 위에 있거든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참 위에 있고 조정된 일봉 추세선 위도 아직 닿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락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전직하로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정점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빠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 말하지만 버블보다는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AI 성숙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그 기존 시스템에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신기한 패치 프로그램이다. 이런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제 점점 성숙하면서 디폴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큰 점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요.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자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기술은 끝이 없는 계단식 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발전은 과열이나 정체로 보이는 행보 구간이 반드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화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점프를 했다가 정체기를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블인가? 끝인가? 아, 이제 난 조졌나?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는 구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형의 자리를 신형이 차지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반도체든 뭐 소프트웨어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뭐 붕괴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붕괴된 지점에서 또 몇 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홈피와 어떤 개인 계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 되면서 웹 기반 비즈니스라든지 소셜 미디어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사실. 그리고 AI 버블도 버블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업무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상화로 가기 위해서 갖춰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의 판도 변화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가야 될까?' 요 고민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인제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AI 관련주 '팔아야 되나요?'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인제 '팔고 어디로 가실 건가?' 요렇게 되묻고 싶다라는 거죠. '가실 데가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인제 거물 투자자들의 연이은 엔비디아 엑시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없었나?'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00 당시에는 인제 $1000 였죠. 액면 분할 전이니까. $100 갈 때도 너도 나도 차익 실현을 했어요. 없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제 옆에 사진을 보시면 그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인데 요런 인제 대사가 나오죠.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여기 이제 상대방의 내로남불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데서 많이 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조정이 한번 오면 굉장히 운이 안 좋았다. 시장이 잘못됐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인제 반성하지 않고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조정에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대비하는 것도 역시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조정이 항상 같이 온다. 차례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수익을 내실 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익이 당연하다면 조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내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때 돈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스닥 이외에 모든 글로벌 시장은 나스닥 없이는 제대로 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한간에는 나스닥의 자금이 타 글로벌 시장으로 빠질 수 있다. 요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상당히 잘못된 전망이죠. 그래서 나스닥의 AI 붐을 기반으로 모든 다른 글로벌 시장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꺾인다면 글로벌 시장은 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잠깐의 조정은 조급한 투자자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AI가 엄청난 거품이 껴 가지고 붕괴한다. 요런 전망은 전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장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 엑시트 자금이 새로운 AI 이상의 투자처를 찾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면 AI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게 맞겠죠. 지금은 더 이상 물량을 받아줄 호구가 없다고 보고 적당한 시기에 현금화를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제 투자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타이밍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처를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타이밍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그림은 바퀴가 집 밖에 이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집 안에서 1 층과 지하실을 오가면서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 인제 순환매라든지 어떤 투자의 자금의 순환, 자금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만드는 바퀴가 집 밖으로 걸쳐서 도는 것. 요것은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향해서 돈이 순환을 하게 된다.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집 안에서 지상 지하로 도는 거예요. 바퀴는 여전히 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타이밍만 바퀴가 돌아가는 타이밍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섹터 안에 타이밍 맞춤 과정이지 AI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와중에 벅시어 해서웨이가 처음으로 구글을 샀다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거의 하루 앞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인제 내일 수요일 자정을 넘겨서 이제 그다음 날 목요일 아침 정도 되죠. 그때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실적 발표를 하기도 전에 실망부터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가이던스는 얼마나 높여서 잡을까?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 요런 기대감에 못 잤었는데 지금은 인제 '실적 발표 후에 얼마나 주가가 떨어질까?' 요 생각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 보면요. 올해 안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8%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로 보면 이제 $15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인제 회사가 망한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가이던스 카드를 다 써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가이던스를 더 이상 높여 잡을 수도 없고요. 그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여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인제 '나는 못 버티겠다. 너무 무서워서 못 버티겠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현금화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인제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장고창을 보면서 한숨을 쉴 거라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급등을 할 것이다. 요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제 하지만 이 또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높은 데서 몰빵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물탈 돈도 없고 분할 매수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항상 적어요. 하지만 잃는 거는 많죠. 왜냐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요걸 항상 고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153, 86, 212. 예, 요건 인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관세 사태 이전에 153을 찍고요. 관세 사태 때 무려 43%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죠. 그래서 86까지 갔다가 이게 인제 212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관련 문제,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뭐 버블, 그다음에 이제 관세, 그다음에 이제 양안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엔비디아를 어디서 잡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많이 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153에 사 가지고 86에 팔아 버린다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들고 있거나 예금 적금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86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힘든 일이죠. 이 86까지 떨어진 이때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거의 절망 그 자체였죠. 거의 포기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포에 누가 더 배짱 있게 베팅하느냐. 그 담력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주식의 실력이다. 요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담이 크다는 것은 오늘 내가 몰빵해 가지고 승부 볼 거야. 이건 아니죠. 예, 이건 담이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무모한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2~3% 하락을 하더라도 그걸 여유 있게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담이 크다, 담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현재 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양호한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불건전한 투자를 한 사람은 반드시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이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만 기다릴 수 있다면은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욕심을 많이 부린다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정은 자신의 욕심을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제 단기 전략을 짜야 될 텐데요. 빅스 지수를 체크를 하면서 인버스나 숏 단기 매매 전략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투자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뉴스앤 차트 나스닥이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